이번 시간에는 작년 2023년 7월 19일에 순직한 최수근 해병의 특검이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수근 해병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풀기에 앞서서 그 작년 7월 19일이죠. 2023년 7월 19일에 순직한 최수근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최수근 해병이 왜 2023년 7월 19일에 아깝게도 순직을 하게 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이 최수근 해병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운을 볼 때 삼명통해와 적천수를 중심으로 해서 대운이나 세운을 어떻게 논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수근 해병은 요즘에 뭐 다 그거 자식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장손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집안의 장손이고, 다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수근 해병의 모친이 10번의 시험관 시술을 해서 겨우 이게 성공을 해서 굉장히 노산이죠. 이 40세 때 그러니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얻은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시험관 시술이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또 한 서너 번 해서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번 시술을 했고 겨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친 또 40세의 노산으로 아이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을. 그랬는데 작년 23년도 7월 19일에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순직을 했죠. 그래서 왜 이분이 최수근 해병이 그날 이렇게 순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주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그에 앞서서 운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삼명통해에서 대운편, 그러니까 삼명통해에서 대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유신물 좌강하고 장실 유의 추앙한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나 또는 노인 됐을 때, 그러니까 20대 한 이전,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25세 이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20세 이전 이 정도의, 그러니까 20세를 전후한 이전의 시기, 그 시기를 어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70세가 넘었는 시기를 노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 그러니까 어리거나 노인의 시기에서는 신물 좌강한다 그랬으니까 일간이, 그러니까 사주가 강해지는 것을 꺼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층일 때는 일간이 강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생황하다고 한 것이 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길하지도 않고, 또 일간이 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흉하지만은 항상 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명중에 뭐라고 되냐면 중요한 말이죠. 명중에 오행이 약하면은 운에서 그것을 성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해줘야 되고, 명에서 있는 오행이 약하면은 운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명중에 있는 오행이 강하다면은 운에서 그것은 쇠하게 해야 되고, 명중에 있는 오행이 약하면은 운에서 그것을 성하게 해줘야 된다, 강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쇠하면은 운에서 그것을 성하게 해야 되고, 사주 원국에서 오행이 약하면은 운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오행이 원국에서 오행이 강하면 성하면 운에서는 그것을 쇠하게 해야 되고, 원사주에서 오행이 약하면은 운에서 그것을 강하게 해줄 때, 그랬을 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사주가 약한데 다시 또 약한 운이 오게 되면 이거는 불급하다고 하고, 불급하면은 둔건 침체한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침체되는 거예요, 사주가. 또 원국에서 오행이 강한데 다시 강하게 되는 운을 오게 되면 이건 퇴과하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성패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든 과하든 간에 지나치게 되면은 격국이 그러니까 파격으로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 사주는 을목일간이기 때문에 자월의 을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적천수를 인용을 해놨는데, 적천수에서 을목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허습지지면은 기마여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에 수기운이 너무 많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허습한 지지, 그러니까 축축한,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그런 땅에, 지지에 습기가 너무 많을 때는 말을 타도 근심이 있다. 그래서 기마여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화, 이 오화가 말에 그러니까 오가 말이니까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화가 있어도 조후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자월을목에서 겨울에 동목이란 말이에요. 자월을목으로서 동목, 그러니까 겨울나무죠. 겨울나무는 이렇게 수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오화 하나 정도가 있어가지고는 조후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을목은 허습지지했으면 기마여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현재 여기 시주가 없어요. 시주가 없지만 여기에 가능하면 뭐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이런 게 천간에 추가로 더 있어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 삼명통해와 적천수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 사주가 자월을목의 동목이기 때문에, 동목이고 또 이게 수기가 너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대운이 을묘의 계묘로 왔습니다. 을묘대운의 계묘년으로 와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삼명통에서 대운을 논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노유신물좌강, 그러니까 어릴 때 하고 노인일 때는 일간이 강해지는 대운을 만나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강해지면 보통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과 어린아이는 일간이 강해지게 될 때 그런 것을 꺼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질병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층일 때는 일간이 강해지는 게 좋은데, 그러나 이걸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 일간이 강한 것이 길하지만 항상 길한 게 아니고, 일간이 약한 것이 흉하다고 하지만 항상 흉한 것이 아니다. 뭐냐? 오행이 약하면은 운에서 그것을 강하게 해줘야 되고, 오행이 강하면은, 원사주의 오행이 강하면은 운에서는 그것을 약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설기시키거나 극제하거나 그런 작용을 해줘야 많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게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어떤 격국의 성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이러한 삼명통해와 적천수의 기준에 비추어 가면서 이 고 채숙은 해병의 사주를, 조금 불안정합니다. 시주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지만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병이나 정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요 상태로는 오화가 하나 있지만은 조후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자월을목인데 이렇게 수기가 너무 강해서 을목이 허습지지했으면 기마여구라 그랬으니까 오화 하나로는 조후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주에 병이나 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원사주가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시주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야 되고, 이런 구조라면은 일단 사주가 자월을목의 동목사주입니다. 그래서 화기가 매우 필요한 사주고, 반드시 여기 시주에 올 수 있는 글자는 병정 같은 화가 와야 되고요. 또는 무기토가 오면은 좋습니다. 재성이 오면 좋죠. 왜 그러냐?
자월을목에 지금 임수가 두 개 투관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격국으로는 인다격이라고 합니다. 인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인수가 많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재성으로서 인다 용제해야 되는 거예요. 인다는 용제해야 된다. 그래서 재성으로서 많은 인수를 다스려야만이 격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성격이 되려면은 여기에 병정, 병과 정 같은 어떤 화기가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무기토 같은 재성이 있는 경우가 좋고, 그 다음에 경금이나 신금도 좋습니다. 인수격이기 때문에 관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병정, 그러니까 화나 토나 금을 봤을 때 시주에서 화나 토나 금을 봤을 때 격국이 아름답게 성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주를 모르지만 요 상태만 볼 것 같으면은 일간이 자월을목인데 일단 조우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간이 매우 비대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을묘대운 계묘년에서 계묘년 7월 19일이니까 계묘년 김이월 무인일에 순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을묘대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경금이 있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경금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을묘대운에 을목이 와서 대운이 지금 바로 시작하네요. 을목이 와서 을경합하면서 묘목이 와서 일지의 해묘 앞에서 목국이 동하기 때문에 인수격이 비겁을 보게 되는 경우에, 그런데 또 계묘년에 또다시 한번 해묘합을 한 번 더 하면서 개수가 또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가 너무 많이 뜨면서 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탈재의 위험이 놓이게 됩니다. 탈재, 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재성이 손상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무기토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또 경금이라든가 뭐 신금이 있었으면 좀 덜한데 경금이라든가 무기토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을묘대운 계묘년은 아주 대흉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이나 무기토가 없고 이제 만약 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있었다 그러면 병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좋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무기토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목국이 동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묘대운의 계면에는 강력한 목국이 동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봉급해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봉급으로 파격이 되는 거예요. 인수봉급으로서 파격이 돼서 탈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흉한 운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김이월 무인월은 여기 이제 무기토가 운에서 다시 왔지 않습니까? 김이월 7월이니까 김이월이고 무인일 19일이 무인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주 안에서 인수 보험급이 돼 있는데 이 재성이 와서 이 비겁이 무기토를 다 이렇게 목극토에서 다 작사를 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특히 무인일이면 계면년에 무인일이 되니까 무토가 와서 개수와 무게 앞에서 용신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을묘대운 계묘년이 아주 흉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사주가 항상 을묘대운 계묘년에 태어난 사람은 다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든가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굉장히 위험하거나 시련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운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사주가 을묘년 계묘년이 됐다고 해서 다 위험하거나 돌아가시거나 한날 한시에 여기 이 시주에 태어난 사람이 한 50명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다 그러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누구라도 이 시에서 이 나라에 이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위치에서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분의 사주를 우리가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이 자월을목의 동목인데 임수가 두 개나 투관해서 인다 봉급의 사주 구조를 이루어서 이것은 이제 파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주에 뭐가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모르니까 지금 얘기할 수가 없고, 인다 봉급의 파격 사주인데 지금 을묘대운 계면년에 김이월 무인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강력한 목들이 을목과 계수가 여기에 있는 기토와 무토와 기토를 다 합극하는 거예요. 무토와 기토를 합극해서 다 손상시키게 되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비대해지는 그런 결과에 도출돼서 탈재 현상, 재물의 손상이죠. 재물의 손상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주가 너무나 신강해져서 대흉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명통에서 대운편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보면은 노유신물좌, 그러니까 어릴 때나 노인의 시기에는 일간이 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녹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반갑지가 않습니다. 녹지를 만나면은 항상 탈제 위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질, 그러니까 몸이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노유복록은 다질이다. 요 부분은 뭐 제가 임의로 적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명통의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노유 신물 좌강을 이제 좀 완화해서 표현하자면은 노유 복목은 다질이다, 이렇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는 삼명통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자월을목의 편인격이죠. 편인격이 인수가 너무 많은 상태, 그런 상태인데 조우도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허습지지에서 기마여구라 그랬으니까 오화가 하나 있지만은 병정을 보지 않았다면은 화기가 따로 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은 조우를 충족하는데도 좀 부족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을묘대운 계면년에 오면은 인다봉급이 되는데, 인다봉급으로 인해서 인다봉급이 여기 지금 김이월 무인일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무기토의 재성을 봐서 이 강력한 비겁이 목극토에서 재성을 합하거나 극해요. 그러니까 계면연의 계수가 무토를 무기합할 수가 있고, 이 무토를, 그 다음에 기토는 지금 해묘미 합해 가지고 있는 이 일지와 합해가 동해에 있는 이 목국이 이 기토를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가장 중요한 이렇게 인수가 많아서 격국이 이루어져 있을 때는 무기토 재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재성이 가불목에 의해서 목국에 의해서 목국토 되거나 또는 무게합을 해서 모두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대흉한 기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굉장히 최수근 해병의 순직과 관련해서 국회나 뉴스에서 특검이 굉장히 뜨겁게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사주가 지금 시주가 없어서 좀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요것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을묘대운 계면년 김이월 무인일은 아주 대흉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삼명통의 이 부분도 있고 적천수의 이 부분, 이런 것들과 근거를 해서 살펴볼 때 매우 불리한 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시험관 시술을 10회에 걸쳐서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그 어머니가 40세에 얻은 아들인데 참 안타깝죠. 나라를 지키러 갔다가 허무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빌고 특검이 잘 국회를 통과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잘 규명이 되었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수근 해병이 2023년 7월 19일에 순직하셨는데 왜 그날 이분이 순직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을, 이분의 불완전한 사주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